가게서는 증시 악독이.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태풍 피해는 없으십니까? 이게 태풍이 올여름 정말 비와 함께 지냈던 그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제 벼들이 이삭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삭이 이제 돋아나고 무거워지잖아요. 무거웠을 때 바람이 불면 그때는 한번 자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빠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월요일이라 일하시는 분들의 무게감이 그런 가을녘에 이삭을 가득 아는 벼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식구들 이렇게 잘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시면 가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추수를 해서 우리 식구들이 배불리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힘내시기를 빌고요. 저는 옆에서 거름과 같은 역할, 조력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이 사실 금융 없이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비바람이 없으면 참 좋잖아요. 비바람 없이 잘 지내면 좋겠는데 세상 흐름들이 꼭 그렇지는 않고 또 비바람도 많이 부니까 더 튼튼해져야 되겠죠. 제 옆에서 금융으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엔지니어 TV 올라갔는데, 엔지니어 TV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엔지니어 TV에 가서 구독자 좀 신청해 주세요. 제가 야 이거 8만인데 저희 이렇게 하고 콜라보 하시면 이제 10만 되시겠어요? 그럼 서로 참 좋겠네요.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10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저 10만보다 거기 10만이 훨씬 더 신경이 쓰이네. 그래서 좀 많이 찾아가 주시고, 그래서 거기 회원가입 구독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런 걸 왜 하냐면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술적인 깊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직 이제 1부밖에 안 됐고 2부가 아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올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들끼리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데, 어찌되었거나 이제 그거 이제 편집상의 이제 문제나 이런 한계들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다 보니까 계속 트러블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알아야 투자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투자할 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 평소 때는 상관없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기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모셔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구독자 거기 가서 엔지니어 TV 가셔서, 여기 말고 엔지니어 TV 가셔서 구독자 좀 걸어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전화 드릴 때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양 대표님 저 한 번만 더 오세요. 아니면 또 오세요. 이러면 오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 TV 가서 구독자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건 일종의 뭐냐면 레시피를 드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레시피. 그럼 뭐냐면 저는 뼈다구를 골격을 세우고, 투자의 골격을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근육이 붙어, 저렇게 하면 근육이 붙어 하는 레시피를 드릴 거예요. 근육을 직접 붙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육은 자기가 붙이셔야 돼요. 남이 붙여준 근육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밥숟가락 위에 깻잎까지 올려주는 일을 안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벌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종목 올리는 것도 요즘엔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장 안 좋아할 때는 이렇게 쭉 꾸준히 올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장이 좋아지고부터는 못 올리겠더라고요. 겁도 나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찾으셔야. 제가 그러나 일종의 레시피, 그 다음 물가까지는 인도를 해드릴게요. 물을 마시거나 근육을 붙이는 일, 그 레시피에 따라서 근육을 붙이는 일들은 각자 알아서 하셔야 진짜 자기 체력이 됩니다. 자기 체력이 돼야 나중에 홀로 있어도 계속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후배들 중에, 업계 후배들 중에 나는 골격이 없어요 이러신 분은 educast.com 가시면 제가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 만들어 놨어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지만 골격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아주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레시피를 붙이고 그 다음 뭐 회계 지식도 붙이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시면 든든한 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투자의 세계를 만들어내실 수 있고 결국 자기 밥그릇을 자기 밥상을 자기가 챙기지 못하면 투자에선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주말에 한번 길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되 몇 가지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추가되는 사항은 뭐죠? 역시나 테슬라가 S&P 500 편입에 실패했다라는 점입니다. S&P 500에 편입되고 나서 시간에서 6%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은 미래에 좋아지는 부분들을 현가에 반영한다. 현재에 반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에 진입하게 되면 얼마의 돈이 추가로 투자된다. 이거는 이미 아시죠? S&P 500에 계실 때 추가되는 돈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얼만큼 땡겨왔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가 조정을 받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 S&P 500을 얼만큼 반영했느냐는 거예요. S&P에 가입됐을 때 들어올 돈의 얼마만큼을 현재 주가에 반영을 했느냐가 테슬라의 조정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엄청나게 큰 타격이나 뭐 본질적으로 무너지는 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죠. 테슬라가 S&P에 있든 무슨 나스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본업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주식에서는 테슬라의 기업 말고요. 테슬라의 기업 얘기는 하는 거예요. 기업은 문제 없어요. S&P건 뭐 다우건 뭐 러셀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주식은 영향을 받죠. 네. 왜냐하면 주가에 S&P 들어갈 것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확정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정된 게 아닌 게 시장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테슬라는 자기가 열심히 잘하면 물리적으로 확장되거나 이렇게 돼요. 기업은 물리적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주식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심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얼만큼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죠. 네, 그런 정도인데 또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제가 자기 밥상을 차려서 먹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남들이 먹는다고 다 먹을 필요 없어요. 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연평균 수익률 10%가 적은 것도 아니고 15%가 작은 것도 아니고 20%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장기로 할 거야. 특별히 우리 업계 후배들 단기로 분기로 막 끊어서 수익 내려고 하는 욕구 자꾸 생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다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 이 투자는 60, 70, 80 평생도록 할 수 있는 업입니다. 직업이 아니고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하세요. 길게 보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롱런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미 소프트뱅크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라피키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성장주 콜옵션 매수로 40억 달러를 벌었다. 수십억 달러의 콜옵션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은 원래 주식의 그 일종의 완전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 주가가 1000달러라면 이거에 대한 옵션을 사는데 1000달러 다 주는 게 아니죠. 뭐 50달러를 줄 수도 있고 100달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죠. 그 레버리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갔으니까 지금 여기에 소문이 날 정도면 지금 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산 건 아니고 한참 전에 샀을 것이고요. 라피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프트뱅크와 미 성장주 콜옵션 매수로 40억 달러를 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탈출할지, 엑시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 단기 차익을 노린 걸 수도 있고 해서 그건 몰라요. 그 의중은 소프트뱅크만 아는 얘기예요. 향후에 혹시 소프트뱅크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DDR 가격이 2%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DDR은 뭐예요? DDR4입니다. DDR4. DDR5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DDR5가 나오기 전에 DDR4 값이 과연 나쁠 것인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DDR5로 가면 DDR5당 칩 사이즈가 10에서 15% 정도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그만큼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환이 100대 100으로 되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에서 15%도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성능이 더 좋아진 거라서 과연 DDR4하고 개수를 똑같이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리고 DDR5를 쓰게 된다면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이런 쪽에서는 개수 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 공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DDR4를 끝내고 DDR5를 했을 때 100% DDR5 시작하자마자 수율이 100% 나온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 TV 2부에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선 거는 배터리 데이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 했고, 그럼 그렇다면 과연 테슬라의 헤게모니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2부를 조만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올려볼 거고요. 어찌되었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조업 공정이라는 건 시작하자마자 그 수율이 100%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완전 다 해놓은 것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하이테크 관련해서 그렇게 온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DDR4에서 DDR5로 이제 21년도에 전환을 하게 될 터인데 21년도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DDR4의 공급이 과연 지금과 똑같을 것이냐? 그건 상당히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DDR5냐? 인텔이 드디어 10나노 공정을 21년에 10나노 공정의 제품을 내죠. 네. 14나노 플러스, 14나노 플러스. 여기서 이제 드디어 10나노가 옵니다. 10나노가 오면 같이 가요. 왜냐하면 DDR이라는 건 메모리잖아요. 메모리는 어디에 부차적인 역할을 해줘요. 어디에 부차적인 역할? CPU에 부차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CPU를 만들고 나서 CPU의 성능에 따라서 DDR의 성능도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PU의 성능이 인텔의 그 어떤 공정상의 한계로 인해서 진보가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DDR4도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끌어온 거죠. DDR5로 넘어갈 준비는 다 되어 있었죠, 이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수율이 아주 오랫동안 밑바닥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인텔의 공정상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인텔의 공정상의 진보가 이루어지니 이제 DDR4에서 DDR5로의 이행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DDR4의 향후 공급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DDR4를 써야 되는 입장, 완성 메이커에서, 세트 메이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문 좀 확보해 놓자. DDR5가 언제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확보해 놓자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DDR 관련해서는 제가 또 조만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술자들을 좀 불러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부른다고 다 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르고 싶어요. 부르고 싶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알아야 확신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게 찐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럴까 저럴까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찾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시피는 주겠다. 그리고 물가로 안내는 해드리겠다. 그러나 근육 붙이는 건 스스로 해라. 그래야 그게 자기 진짜 실력이 된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날 혹시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지난 주말 미국 시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나서 나스닥 1.27% 또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장중에서 떨어진 저점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려서 끝났다라는 거. 그거는 다우, S&P, 나스닥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는 거.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왜예요? 채권 가격은 발행이 다 또다시 재무채권 발행이 1,000억 달러를 넘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가격 금리가 그걸 제가 헛갈려 드렸는데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금리를 채권 가격이라고 헷갈려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난 3, 4주간의 흐름들을 봐서는 재무 채권이 공급되는 그 상황에서 항상 채권 값은 떨어졌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될 대목이다라고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핏대를 올리면서 토요일 날 굉장히 긴 시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과연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폭락 이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혼란해요. 미국 시장의 채권 시장 혼란한 이 상황에서 과연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주 재미난 시장입니다. 그냥 미국 시장을 검토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 시장이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시장의 마무리가 장중 저가 기준으로 10% 가까운 조정이 이제 회복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올랐던 과열을 일부 가라앉혀 준 것이다. 이러면 한국 시장에 먼저 반영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한국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고, 하나는 또 소프트뱅크, 죄송합니다. 그 테슬라가 과연 어느 정도에서 이 조정을 마무리할 것인가? S&P 500 못 들어간 것까지 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감될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오히려 반대로 일종의 어떤 시그널, 신호 또는 어떤 촉매가 되어서 기술주들의 하락을 계속해서 끌고 올 것이냐? 이 양갈래길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역대 80년대 이후 기술주들 빅5, 특별히 빅5의 주식시장 점유율은 사상 유례 없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 문제로 인해서 일종의 제대로 된 조정에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는 재미난데, 한국 시장이 오늘 지난 주말에 충격을 흡수하고 반등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미국 시장도 어떤 일부 그런 기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라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국 시장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연준은 여전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돈을 빼거나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계속 보여줬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같이 함께 즐겁게 행복한 시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계속 옆에서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빕니다. 안녕.